여러분 혹시 유퀴즈에서 나온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머니랑 이걸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마시면 암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물은 많이 마시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물을 많이 마셔야 노폐물도 나가고 좋다는 생각에 큰 텀블러에 최대한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더 충격받았던 건 그동안 우리가 물 마시면서 무심코 했던 것들이 참 몸에 안 좋은 게 많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부터 마시면 안 되는 물까지, 그리고 사실 물만 마시면 질리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들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물은 무작정 많이 먹으면 실제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한데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의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농도가 옅어지면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통 몸에 좋다 하면 역시 다다익선이지 하면서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마셨는지 체크해 가면서 오늘은 꼭 2리터를 마셔야 돼 하시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텀블러로 하루에 3번씩 2리터를 채워야 한다고 적으면서까지 마셨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힘이 없다고 하시면서 물배가 차서 그런지 속도 안 좋고 식욕도 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알기 전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언제 마시느냐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열심히 마셨는데 오히려 몸이 붓고 피곤했던 거, 또 어떤 날은 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날, 같은 양의 물인데도 결과가 다르죠.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물을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화분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물이 꼭 필요할 때 주면 싱싱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지만 타이밍이 틀리면 뿌리가 썩거나 벌레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 있고 그냥 흘러가는 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써먹는 물 마시기 규칙 1단계는 바로 물 마시기 좋은 타이밍을 지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평소에 잘 지키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난 직후, 식사 30분 전, 식사 2시간 후, 그리고 저녁 7시 이전. 이건 단순한 생활 꿀팁이 아니라 통합 암 치료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김진목 교수님께서 실제로 권장하신 방법인데요. 이 4가지 타이밍을 꾸준하게 지키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느 순간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안 마셔도 몸이 훨씬 가벼운데? 라고요. 이렇게 물을 마시기 좋은 타이밍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물은 도대체 어떤 온도로 얼만큼 마셔야 될까? 어떤 분들에겐 하루 2리터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대장 내시경 약을 마시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은 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참 신기한데, 그래서 중요한 건 남들이 정해준 양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체중 곱하기 0.03리터. 숫자가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냥 몸무게 곱하기 3 하고 첫 번째 숫자 옆에 점을 찍은 리터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약 1.8리터 정도가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WHO와 미국 의학협회에서 제시한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을 계산법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1.2리터? 생각보다 많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차, 국물, 요즘엔 저당 이온 음료 같은 것도 드시고 여름철에는 수박 같은 것도 드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수분 섭취량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물만 채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거죠. 하루 동안 마시는 모든 음료 속에 수분을 합쳐서 체중 곱하기 0.03리터 정도만 채워주면 충분합니다. 나는 진짜 이런 거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소변의 색깔을 보면 되는데, 너무 노란색이면 물을 마시면 되는 거라고 해요. 결국 중요한 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내 몸에 맞게 마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1.8리터라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나눠서 천천히 마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몇 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정해진 양을 못 마셨다 하고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 증거가 바로 이 논문에서 나옵니다. 이 실험은 동일한 물을 한 번에 마셨을 때와
30분 정도 텀을 두고 나누어서 마셨을 때 체내 수분량을 측정한 건데, 한 번에 마신 것보다 30분씩 천천히 나눠 마셨을 때 체내에 남아있는 수분량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마시면 몸에 남아있지 않고 화장실만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데, 같은 양의 물인데 이렇게나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목이 타는데 그냥 좀 시원하게 마시자 라고요. 그런데요, 의외로 물의 온도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찬물부터 볼게요. 찬물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고 상쾌하지만 위 점막과 혈관을 순간적으로 꽉 조이게 만들어서 소화나 혈액순환이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식사 직후에 찬물을 마시면 위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데, 연구에 따르면 6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실 경우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장기적으로는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온수, 즉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자료에서도 미온수가 체내 수분 흡수율을 높이고 위와 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돼 있어요. 저도 냉수를 진짜 좋아했는데, 이걸 알고 어머니랑 같이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로 시작을 하는데 속이 훨씬 편하고 하루 전체 컨디션이 부드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물의 온도도 습관처럼 체크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도 시원한 찬물보다는 속 편한 따뜻한 물이 좋다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평생 써먹는 물 마시기 규칙 3단계는 마시면 안 되는 물 3가지입니다. 오늘 뭔가 정보를 와다다 드리는 것 같아서 집중이 끝까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TV에서 보니까 건강식으로 바꾸고 흰머리가 안 난다고 했던 박진영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안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요. 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물을 찾기 전에 마시면 안 되는 물부터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생각보다 평소에 마시면 안 되는 물을 먹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간편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생수병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플라스틱 물병은 유통 중에 강력한 햇빛,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라스틱 속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물로 녹아들 수 있다고 해요. 식당이나 놀러가면 호텔 같은 데서도 위생상의 이유로 생수병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편리함과 건강을 맞바꾸는 셈이에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개인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게 훨씬 안전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물병에 담아서 다녀야 할까요? 물병에도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찾아보니 무겁지만 스테인리스 물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플라스틱은 여름철에 가지고 다니면서 차이나 밖에서 열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담겨있는 물에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녹게 되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BPA 프리, 트라이탄 이런 게 많던데, 그런 건 괜찮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플라스틱 물병 안 된다고 스테인리스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라고 하니까 몇 번 가지고 다니시다가 무거우셨는지 똑같이 저희 어머니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PA 프리도 트라이탄도 결국에는 플라스틱입니다. 열과 자외선에 노출되면 여전히 화학 성분이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유튜브에 유명 과학자분이 출연한 토크쇼에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안전한 물병은 유리나 스테인리스인데, 현실적으로 휴대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건 스테인리스 물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도 처음 사용할 때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세 병에 물만 담아서 바로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쉬운 게 없죠. 이탈리아의 사피엔자 대학교에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플라스틱, 실리콘 등등 물병 20종을 4주간 실제처럼 물을 담아보면서 금속 성분과 환경 호르몬이 물속으로 스며드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모든 물병에서 미량의 금속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 24시간 이후에는 이 성분들이 나온 양이 급감했다고 해요. 즉,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스테인리스도 처음 24시간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마제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식용유나 집에 있는 기름으로 한번 연마제를 제거해주고, 두 번째, 중성 세제로 설거지를 꼼꼼하게 해준 뒤 3에서 5회 최대한 깔끔하게 헹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4시간 동안은 물을 한두 번 담갔다가 버려주면서 나올 수 있는 안 좋은 성분들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래치나 까짐이 보일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바꿔주기입니다. 저도 어머니랑 같이 위에 것들을 실천 중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뚜껑과 패킹을 분리해서 완전 건조까지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 사실 귀찮았어요. 근데 찝찝함이 없으니까 뭔가 물맛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시면 안 되는 물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물이 아니라 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해 보이는 자연의 물 지하수가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아프신 이후에 약수터에 가셔서 약수물을 떠오시는데 이런 커다란 통에 떠오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건 또 괜찮을까? 땅속 깊은 곳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라 깨끗할 거라 믿었는데 그 땅속이 이미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못한 거죠. 지하수는 말 그대로 땅 지하에 있는 물인데 문제는 이 물이 그대로 지표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처에 공장이 있다면, 폐수나 오염물질이 땅으로 스며들었다면, 또는 공장이 근처에 없어도 저 멀리서 안 좋은 물질이 약수터 근처에 버렸다면 진짜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지하수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시기 전에 매번 수질 체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 안전하다고 장담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학술지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피디미올로지에 실린 논문인데 연구진은 1969년부터 1981년까지 지하수를 마시는 여러 소도시의 암 발생률과 그 지역의 지하수의 화학 성분을 같이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몇몇 지역의 지하수에서는 대장암, 직장암, 방광암, 그리고 폐암의 발생률과 특정 금속 성분의 농도의 연관성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연구가 지하수가 암을 일으킨다 라고 단정을 짓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하수의 오염 정도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알려주는 거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마시면 안 되는 물은 종이컵에 담긴 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종이컵에 담아 마시는 물, 특히나 뜨거운 물은 정말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종이로만 만든 컵은 물과 커피 등 음료를 빨아들여 축축해지기 때문에 코팅을 하는데요. 이러한 코팅이 된 종이컵에 물을 담게 되면 물속으로 코팅제들이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속에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미세 플라스틱과 산화 방지제들이 물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뭐 얼마나 나오겠어 싶으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이컵 안쪽에 뜨거운 음료가 닿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분당 나오게 되는데 믹스커피 한 장에 100ml에서 약 70만 개, 종이컵을 자주 쓰면 연 7억 개에서 9억 개까지 섭취를 한다고 하는데 이 아까 위에서 얘기한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을 끓여서 종이컵에 담아 마시게 되면 더욱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찬물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저도 음식점에서 이렇게 물병에 담긴 종이컵이 나왔을 때는 아, 찬물은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좀 따라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찬물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4도씨의 컵에서도 상당수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95도씨의 컵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와, 이거 정수기물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정수기는 여과살균 검사 기준이 생각보다 타이트하고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무엇을 안 마시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는 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셨던 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어머니께서 약수물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10년, 20년 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이게 참 마음이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한 잔,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한 모습을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어떤 물을 마실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물을 남길까 라는 생각으로 물을 마시다 보면 더욱 건강한 내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머니와 함께 찾아본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